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한눈을 파는 것은 현재의 삶은 없어지겠지요. 저마다 자리하는 곳에서 현재의 자기 자신답게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자신 있게 용기를 다하여 멋있게 이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주민이 만들어가고 주민이 주인되는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아무리 더워도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 봄길 이춘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픈 스튜디오 2023년도 두 번째 시간에는 도봉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시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숙 위원장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저 출연료도 없는데 네. 구청에서 택시 타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왜요? 저는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잘못 들었나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뭐 어디 뭐 멀리 갔다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오늘은 안성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예. 곳을 다녀왔고요. 예. 이따가 좀 자세한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에 대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하신 우리 이병숙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한 32년 차 거주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이고요. 올해 이제 환갑을 지나면서 도봉산의 전기를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트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이웃 주민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환갑 지나셨어요? 네. 아니,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뵙는데 네. 도봉산 전기 때문에 젊게 사시는구만요. 네, 그러시죠. 도봉산으로 이사 갈 것 같으네, 그 밑으로. 네. 지금 도봉 이동에 살고 계신가요? 네, 도봉이동 바로 도봉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산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니, 도봉 이동이 도봉산 바로 밑에는 도봉 일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주 본다, 도봉산을?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전기가 그대로 와서 네. 그렇게 젊게 사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탈북민 봉사를 아주 오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네. 언제부터 하시게 됐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탈북민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지인이 북부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그 자녀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처음 우리 도봉구에도 이탈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3년 차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탈북민 그러는데 네네. 탈북민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탈북민을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표현을 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한번. 탈북민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1953년도에 저희가 휴전이 되었잖아요. 예. 남북이 휴전선을 통해서 국가가 분단되면서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지금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전에는 뭐 월남자, 세터민, 뭐 탈북난민, 뭐 망명자, 탈북자 이런 등등의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공식 용어이고요. 예. 현재는 공식 통계는 3만 4천여 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예.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탈북민은 5만에서 3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북한에서 한경북도, 양강도 출신이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 비율이 72%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한경북도, 양강도 출신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예. 한북과 양강도가 두만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두만강이 이 폭이 좁은 곳은 그냥 뭐 충분히 그냥 뭐 맨발로도 건너올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있고요. 그 제가 봉사할 때만 해도 브로커 비용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 안내자를 통해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300이나 500 정도면은 탈북을 하셨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예.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너무 금액이 상승한 관계로 국경 수비가 워낙 삼엄해지기도 했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지금은 탈북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까 여성이 72%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네.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많죠? 일단 남성은 검문 검색이 심하고요. 네. 북한은 여성이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둥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일종의 이제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검문 검색이 용이하고 또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이제 인신매매를 예.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로커 하셨는데 네. 브로커는 어떤 사람들이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브로커는 이분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34,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5만에서 30만 가량 된다고 추산이. 네네. 그러면은 34,000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줄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 그러면은 몇십만 되는 이 인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분들은 통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예. 이분이 일단 탈북을 하시면 거의 중국으로 1차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거의 숨어서 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밀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잠재적 탈북민이라고 그렇게만 그냥 통용이 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지금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 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고 네네. 북한을 빠져나와서 중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이분들을 통틀어서 탈북민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통계에 잡히지 아. 않는 부분이 지금 꽤 많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우리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추정이 5만에서 30만 정도 된다.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2년부터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정도 봉사를 하셨는데 네네.
봉사를 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가장 보람이 있었다. 네.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만났던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분이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산전 병원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네. 보통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남자분들은 일용직 노무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그렇죠.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출산의 징후가 보여서 사실 가장 제가 먼저 그 아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출산한 아이가 벌써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지금도 명절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꼭 그냥 선물을 해서 가지고 오고 가끔 아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같은 이웃으로 같은 동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사시나요? 아니요. 멀리 사시는데? 네, 도봉 이동에 거주하다가 또 작은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네 식구가 보통 이분들이 오시면 서원 임대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예, 예. 그럼 평수가 11평에서 4인 가족이 살기엔 너무 협소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SH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구로구 예, 단독 2층 전세로 이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저 위원장님이 뭐 혹시 경제적 도움이나 이런 거 주시는 거 있으세요? 경제적 도움을 따로 주는 건 없고요. 네.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생활 이야기 들어주고 보통 저희가 탈북하면은 국정원 2개월 굉장히 심층적인 조사를 받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다녀왔던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이제 지역 추천 배당을 받아서 노원구, 양천구, 뭐 도봉구, 성북구 등등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배치가 되면 지역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착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럼 저 같은 봉사자가 6개월 동안 네. 이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공서 도움이라든가 뭐 시장복이라든가 뭐 아이 양육이라든가 같이 이모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저를 놓지 않으시면 뭐 10년이든 계속 이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방 하나원 말씀하셨는데 네네. 하나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하시면 국정원에서 이분의 그 신분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심층 조사를 거치면은 예. 하나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예. 99년에 개소한 안성 하나원은 여성 탈북민을 수용하는 곳이고요. 예. 강원도 화천에 있는 또 제2 하나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남성 탈북민이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군데에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한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뭐라 그럴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교육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이 하나원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보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힘들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한 가지 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딱히 힘들었다라기보다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넘어오시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일단 또 다른 이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북에 가족을 남겨두고 오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저희 같은 봉사자도 거부를 하시고 연락도 되지 않고, 참고적으로 도봉구에도 한 140분 정도의 이렇게 이탈 주민이 계시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한 30-40%는 연락이 안 되는, 그냥 자맹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났던 분 중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저희가 또 억지로 다가가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공식 저희가 봉사 기간이 있지만 그런 또 관계를 원치 않으셔서 한두 번 만남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가끔 생각이 나요. 과연 잘 적응해서 사시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런 분이 꽤 계시네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분 이상 뭐 계시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동화돼서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우리 남한이든 북한이든 사실 같은 동포고 같은 핏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탈북민 하면은 굉장히 좀 또 다른 시각, 어쩌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언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낙지하고 오징어가 있잖아요. 해산물 중에서. 예. 북한은 거꾸로예요. 거기서는 낙지를 오징어라 그러고 오징어를 낙지라 그러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60대 이상은 뭐 저희가 바질 스봉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물자는 이제 곱부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연세 드신 분은 그런 말도 아직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그 6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시장에 밥가마 사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가마가 뭔지 몰라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전기밥솥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가마. 네네. 예. 그리고 또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뭐 스킨, 로션, 기초 화장품 기본적으로 남성분들 다 쓰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스킨, 로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푸르무 뭐 그러나요? 아니요. 스킨은 물크림, 물크림. 또 로션은 이제 크림이래요. 예. 그래서 이분은 스킨을 사고 싶은데 갑자기 가서 물크림 주시오 하니까 이 판매원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보시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스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언어 차이.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한 반 정도뿐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남북한 통합 사전도 지금 거의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소개하실 때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 소개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봉구에 1993년도에 도봉 이동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나니까 이것저것 이제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 봉사라든가 탈북민 봉사, 그 외에 또 뭐 지역 아동센터, 뭐 독거어르신 등등 많은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아시다시피 물가도 너무 폭등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래도 동네에서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지역민으로 같이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소망이세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뭐 다문화 봉사, 탈북민 봉사, 그다음에 뭐 어린이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는데 네. 도봉구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탈북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여성 비율이 72%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하나원에서도 200명의 그 신생아가 출산되었다 그러거든요. 네. 탈북 과정에서 이제 네. 임산부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웃에 보면은 잘 몰라도 탈북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좀 안 좋은 시선을 보시지 마시고 좀 더 따뜻하게 또 이모처럼 그렇게 보듬고 가는 그런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었으면은 우리 여성분들께 그런 거 부탁드리고 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해요. 예. 또 이번 기회에 또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우리 여기 봄길 이충규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예.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네. 지금 도봉구에서 네. 탈북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북부 하나센터 소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2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유일하게 지금 정착 돌보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은 우리가 직접 보살피자라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좀 원활하지 못했지만 지금 벌써 4년 차,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한 7분 정도가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니 네. 많은 우리 그 뜻이 있는 여성분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강력하게 광고하시네요. 네. 예, 홍보하시는 거고. 네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원고는 사실 한 장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말씀은 한 10장분 원고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 원고를 왜 보세요? 근데 그건 지금 전부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뭐 봉사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것을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냥 꼭지 그래요? 적어 놓았습니다. 방송 잘하시네. 여기서 한번 옛날에 옛적에 한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년 전에. 네네. 예. 여기 와 보니까 어때요, 여기? 우리 그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 아우 너무 부럽죠. 아유 잘 돼 있죠? 저는 도봉 이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는 주민센터가 이제 복지관에 이제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 예. 주민센터 가면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요? 물 한 잔 마실 공간도 없고요.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방송국까지 갖고 있는 주민센터를 보니까 갑자기 막 강북에서 강남으로 온 것 같은 그래요? 너무 부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방송 소감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패널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봄길 이충길 회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제가 봉사해 왔던 그런 소감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기왕 이 자리에 앉아서 이탈 주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봉구민께서도 우리 도봉구에도 한 140호 정도가 거주하고 계세요. 기회가 되셔서 보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처럼 언니처럼 좀 더 따뜻하게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의 기획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의 2023년도 두 번째 손님은 도봉이동에서 탈북민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를 하고 계시면서 여성분들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이병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병숙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이 넘치는 봉사활동 응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봄길 PD의 김동우, 출연 이병숙님, 제작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보내시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드십시오. 맛있는 거네요.